절차마다 다 오르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단계마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 단계 때. 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보통 조사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어느 지역이 돈이 될까요?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를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려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이때쯤에 가격이 오르겠구나, 그러면 나는 몇 년 정도를 계획을 짜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알고 투자하시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에 어느 단계마다 돈이 되고 프리미엄이 오를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뭘까요? 다 부시고 새롭게 짓는다,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을. 그런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일대, 개발하려고 하는 일대가 너무 다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반시설은 뭐 도로, 학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시설마저도 열악하고 또 해당 건물도 열악하고 이런 것들이고, 재건축은 해당 도로라든가 학교들은 양호해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그 건물만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고 새롭게 짓는다. 자, 이러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절차마다 다 오르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단계마다 오르거든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은 보시는 화면처럼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단계에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르고 어떤 단계에 조금 오르고 이 정도 됐으면 가격은 더 이상 많이 오르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이곳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죠.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이라든가 광역시장, 제주도 같은 자치도, 또 세종시 같은 특별시 이런 데에 굉장히 큰 형님들이 10년마다 계획을 짜고요. 5년마다 이곳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단계가 바로 정비 기본 계획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정비 계획이에요. 아까는 기본 계획이었고 이건 정비 계획 수립한 다음에 구역 지정도 해요. 이곳을 이렇게 개발합니다. 어느 정도 구역을 지정을 해주죠. 앞서 얘기했던 기본 계획은 점선이에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구역 지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놓죠.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큰 시에서는 구가 있고 구에서는 구청장이 서울시에다 수립을 해서 이곳을 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주세요라고 큰형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신청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이에요. 이곳은 이제 확정적으로 구역이 지정이 돼서 고시라는 걸 하죠. 결정은 시도지사가 하는데요. 이때 1차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예요. 추진위는 뭘 추진하려고 할까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단계가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인데요. 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과반수 동의, 그러니까 100명이 조합원이라면 그 중에 51명 과반수 이상의 초과했을 때 비로소 추진위원회로서 어떤 승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보통 한 구역에 하나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때 다소 조금 비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와 면적에 대해서 일정하게 충족을 해야만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 있죠. 그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하죠.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대지 면적, 토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런 것들이 비로소 충족이 돼야만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 같은 경우 강남구 이런 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렇게 승인을 했을 때 비로소 요건이 충족해서 요건에 만족을 하게 된다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나게 됩니다. 이때 역시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시공사 선정입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죠. 뭐 삼성, 레미안, 대림, 이편한 세상 이런 브랜드에 따라서 또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 시공사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때 또 비리들이 좀 많이 생겨나요.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어떤 사업의 방식이 조합이 주체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합이 주체가 된다는 건 도급, 즉 공사를 맡기는 거니까 도급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주체가 되면 지분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통상 어떤 분양에 대한 게 자신이 없거나 분양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지분제가 훨씬 더 조합 입장에선 유리하게 되겠죠. 다음은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면요.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종의 이제 건축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토지 이용을 이렇게 계획하겠다. 높이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사업 시행 인가예요. 사업 시행 인가. 이때 이제 3차 프리미엄, 아까도 발생했던 프리미엄들이 단계마다 있었는데요. 이때가 한 3차 정도 되는 프리미엄이 붙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사업 시행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을 요청을 해서 사업에 인가를 하게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때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내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자, 다음은 조합원 평형 신청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평형이 있잖아요. 나는 뭐 20평대, 나는 34평대, 뭐 나는 큰 평형. 이렇게 신청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이럴 때 시기마다 선호하는 평형들이 다르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형 신청함에 있어서 또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는 조합원 평형 신청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수립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원들이 평형을 신청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평형들이 확 몰리게 되면 약간의 다소 수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평형별 분양 재설계를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종전에 있는 자산을 감정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 집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단계죠. 내 집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한 곳만 하면 다소 뭐 비리가 됐든 억울함이 생기니까 감정평가에서는 두 군데가 지정이 돼요. 한 곳은 뭐 10억, 한 곳은 20억 이렇게 평가했다면 그 중간선인 15억을 감정 가격으로 봐서 분양하는 금액,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내 감정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감정평가를 하는 단계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관리처분 인가예요. 이제 비로소 관리처분, 이런 내 집에 대한 평가라든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하고요. 이때는 4차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재개발에 대한 내 집에 대한 권리가액이 정해지고 또 분양 금액이 확정이 돼서 정해져서 내가 얼마 내면 되겠구나 라는 게 거의 결정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주 철거가 시작이 됩니다. 관리처분이 나게 되면 이주를 하게 되죠. 어딘가에 철거를 할 거니까 살아야 되겠죠. 이때 보통 보면 이 인근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 인근 쪽이 임대 금액이라든가 매매 금액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먼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인근으로 또 투자를 미리 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주가 시작이 되면 내가 나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주비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어딘가를 집을 얻을 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생기겠죠. 다음은 이제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죠. 공사에 들어가면 보통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0개월 이상은 걸리죠. 이 기간 동안에 뭐 이주했던 분들이 어딘가에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곳이 바로 이제 이주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입니다. 이게 뽑기를 잘해야만 상당히 유리한데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상당히 많으면 조합원이 뭐 1층이라든가 탑층에 되기도 해요. 조합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일반 분양분을 조금 더 나쁜 거를 분양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그만큼 로얄 동이라든가 로얄 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때에
또 운빨인 것 같아요. 동호수 추첨, 막 어떤 분은 운 좋은 사람은 로얄층, 어떤 분은 막 저층,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가 이제 조합원 동호수 추첨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을 해야 비로소 이제 사업이, 그러니까 재개발도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조합에 위탁을 하면 조합이 일을 대신 해주면서 그곳에 장사를 잘해야만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적어지거든요. 이 일반 분양도 상당히 중요한 단계죠. 만약에 미달이 된다면 굉장히 손해도 발생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역시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재개발도. 그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이 떨어집니다. 이때 이제 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나면 입주를 하는 단계가 생기겠죠. 일단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 고시 뭐겠어요? 일단은 뭐 등기 치고 확정이 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입주를 하면서 이제 조합이라는 게 장사를 했으니까 청산을 해야겠죠. 동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정산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단계가 바로 청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년의 과정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가격이 많이 뛰는 단계는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 때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오르고요. 조합 설립 인가 때, 이때가 또 상당히 많이 오르는 때입니다. 3차 프리미엄이 많이 오를 때, 이때가 바로 사업 시행 인가 시점, 그리고 또 많이 오르는 때가 관리처분 인가, 이때 4차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 단계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가 이 단계까지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2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 뛰는 삶 되세요.